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4월 15일 투표 개시 시간이 만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헌법 총강에는 공무원은 국가 전체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취임식에서는 헌법에 선서하고 그 선서문 시작이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헌법에 대통령 헌법을 지켜야 된다 한 명시 규정이 두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휘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건 헌법 위반 행위니까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하고 방지해야 하며, 그리고 위반이 명백할 때는 처벌하는 그러한 책임과 권위와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총선거가 다가오는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당 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기 당 후보, 자기를 지지하는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니까 이건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 이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 소추 결의가 되었는데, 여러분 16년 전이니까 혹시 잊어버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야당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그리고 범여권의 일부도 거기에 찬동을 해서 국회 결의가 됐는데, 그 찬동한 사람 중에는 지금 법무장관인 추미애 의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찌 되느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 예를 들면 홍길동 후보다, 박길동 후보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에 주어진 정치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탄핵까지는 가게 할 수 없으니까 탄핵은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말, 내가 소속하고 있는 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 말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 위반은 명백하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고, 그 판례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시찰을 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여당의 민주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는 행보다, 이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고발한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4년 전 일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3월 달까지 이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나들이나 순식한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월 1일은 구미 공단을 방문했고, 4월 3일은 4.3 사건 기일이 돼서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특별한 이미지, 그런 특별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 다음날 4월 4일 인천, 그리고 4월 8일 어저께 성남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보다도 그 횟수가 잦습니다. 그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것에 비해 볼 때에 이 이런 선거를 코앞에 둔 대통령의 의도적인 행동, 정치적 중립을 의시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자금의 살포가 15일 투표를 이틀 앞둔 13일까지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별도로 40만 원씩 4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쿠폰을 살포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40만 원씩 주고 400만 명의 표심을 이 쿠폰으로 살려고 하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 52만 명에게 3만 원씩을 4월 10일 투표일 전까지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표심에 영향을 미친 돈 살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그래야 전체 예산 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난데없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무슨 소리냐? 전 국민에게 5천만 명에게 50만 원씩 25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9조 25조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25조를 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구조에 대해서 이럴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허물기 작전으로 던진 것으로 저는 보아지는데, 어떻든 이걸 되받아 가지고 국무총리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9조 100만 원씩 주는 걸 그냥 집행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고소득자로부터는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요걸 이게 아주 또박또박 발표를 했습니다. 요것도 4월 15일 전에 집행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은 5월 중으로 집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표심을 유인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어떤 유혹을 살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0년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였고,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60년대도 막걸리 선거가 지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선거에 있어서는 이제 막걸리 고무신보다도 이게 단수가 높아지고 경제사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게 돈풀기로, 그러니까 성격의 구조상으로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나 복지 예산으로 표심을 잡는 거나 저는 동질하다고 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일련의 어린이들, 노인 가정에 돈을 살포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걸 삼가했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면 총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든지 약속을 하든지 해야 할 일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살포하고 선거 끝나면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선거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명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일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 내부,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그 군 검찰 내부에는 이번에 1번을 찍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2번이 압승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서 1번을 찍자 하는 게 일종의 캠페인처럼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연고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2년 전에 개헌 문건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내란 예비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당시 국방장관 한민구 등 엄정히 수사를 했는데 엄정히 무죄가 되고 엄정히 무혐의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단과 법무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대통령 명대로 따랐지만은 그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 만일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는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1번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거의 공론화됐다고 하면 대통령께 조사하십시오. 엄정히 문책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발설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에서 문책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전부와 100만 공무원들에게 선거의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의심과 의혹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